그러면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시사점과 교훈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통일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남북 간에 70년 동안, 75년 동안 분단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통일되겠느냐. 특히 요즘 와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뭐 주변 국가들 우리 통일시켜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 자율주의적인 정신에 따라서 또 통일이 언제 또 갑자기 다시 올 수도 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일된 것이 우리에게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이익이 많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우리는 통일 비용이나 통일에 대한 부담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라 말이지. 그러면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분단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완성한다. 독일 민족이 통일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의 주권을 찾았다. 주권, 자주적 주권을 찾았다고 했던 거지. 우리의 경우에도 왜 우리가 분단돼야 돼?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죠. 그런 독립된 자주권 이걸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고 국민들 통합해 난다면 G7 중에 그 다음 G8 되고 싶다. 4080 클럽. 1인당 GNP 4만 불에 인구 8천만 되는 4080 클럽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3050 클럽 하지 않습니까? 1인당 3만 불에 인구 5천만. 거기 지금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다 하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 위상이 높은 거예요. 그럼 통일되면 이제는 4080 갈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결집된 민족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되면 동북아의 평화도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백의 민족이라 하면서 평화의 애호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통일이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적인 거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한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이 세계가 서방의 경제의 중심이랐다면 이제는 아시아로 경제 중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으면 군사 비용이나 안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장애 요소가 꽉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번창할 수 있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 국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국은 평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륙 경제와 해양 경제를 연결해 주시는 허브 국가로 됐다. 우리 이치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아 중심의 연계 관광.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제일 많이 가는 관광 국가로 서독으로 많이 간다지 않습니까? 또 통일된 독일로 많이 간다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면 여기에 엄청난 관광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되고. 그리고 국토도 우리는 남북한 따로따로 국토 발전을 시키지만 통일되면 남북한 합쳐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북한 지역에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통일된 국가의 자원 부국 국가로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분단되는 이념 대립이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이념이 하나로 통합되면 그런 갈등을 없앨 수가 있어서 사회 통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우수한 민족이고 창의력도 뛰어나고 요즘 한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기량을 더 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 이런 문화들도 계속 보존하고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국이 통일되면 전 세계 있는 동포들이 더 우리로 더 결집될 수 있으니까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통일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정말로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비록 분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자꾸 교육을 시켜서
현재 기성세대가 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들 또 이어받아가지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영역별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학계는 학계대로, 또 종교계는 종교대로,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누구라도 통일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정도에 따라서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도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도에 따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다가 또 통일 문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는 다양한 것들이 결집돼야 되고, 또 남북 간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독이 통일 얘기를 잘했다고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결정적일 때는 우리의 힘과 통일 얘기잖아요. 우리의 국력이 세야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주도할 수 있고, 또 주변 국가들을 잘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워라. 이 힘은 국방력, 경제력, 사회통합력, 등등, 단결력, 또 외교력,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꼭 국방력만이 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힘을 길러 나가야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통일외교, 북한과의 협상,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통일을 위해서 단합하고, 그러면서 통일 의지를 계속 키우고, 때가 왔을 때 서독의 콜 총리처럼 딱 때가 왔을 때 이걸 딱 포착해서 통일의 기회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포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합심, 북한 주민 한심, 주변 국가 안심, 삼심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이 삼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통일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잘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학계나 전문가들이 평소에 많이 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최종으로 마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강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면, 통일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 쟁점을 내가 한 4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우리 있는 국가들 우리보다 더 힘센 나라들인데 자기들 우리나라를 분단시키는 자기들은 편리하고 더 전략적으로 자기들은 유리한데 우리 통일시켜 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지정학주 운명론, 패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꼭 통일할 필요 있느냐, 그냥 이 상태에 있으면서 북한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면 되지 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로 통일할 필요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분단되면 분단될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 오히려 통일되면 일시적으로는 돈이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이익이 크다. 그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이념 체제의 통일이든 통일만 되면 좋지 않느냐. 이건 무조건 통일지상주의인데, 공사나 무력 통일인데 베트남을 봐라 말이야. 통일되고 나서 더 나라 꼬라박지 않았느냐. 남북 예멘 봐라. 통일되더라도 잘못하면 더 경제가 어려우지 않느냐. 그리고 무조건 어떤 이념이나 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올바른 체제 이념으로 가야 그 통일된 국가가 정말로 그 구성원들에게 바른 이념, 바른 체제, 바른 경제적 이득, 번영 줄 수 있다. 그럼 북한 핵무기, 지금 핵무기 그거 맞겠느냐? 통일되면 우리 건데 그거 두자. 이런 말 하는데, 절대로 동서될 경우에도 핵무기 없는, 없었지만 서독의 경우에 핵무기 만들지만 했듯이 핵무기가 있으면 이건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되기 이전에는 핵무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핵무기를 해결해야 한반도에 평화도 오고 교류협력도 더 되고. 근데 지금 북한 핵무기 때문에 아무리가 노력한다 해도 교류협력도 되지 않고 경제협력도 되지 않고 유엔 제재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근본 걸림돌이 핵무기다 이거지. 핵무기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분단될 이유가 없다. 통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위해 통일 이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주변 국가들 우리 통일시켜 주겠냐? 이런 패배의식 가지면 안 되고,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겠다 하는 정신적 자세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통일 비용은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투자 비용이 돼서 통일된 이후에 통일 편익이 커져서
번영하는 통일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은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자유, 민주,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통일국가가 돼야 되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유리도 경제가 낙후되는 이런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핵무기는 우리 민족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핵무기 가진 통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하루빨리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핵 문제 해결돼야 남북 관계도 더 진전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도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한반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핵무기가 북한이 계속해서 안보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단국 통일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교훈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하늘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때 하늘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들어주지, 가만히 있으면서 게으르고 준비도 하지 않고 이런 나라는 절대로 하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정신 하에서 우리가 열심히 영역별로 자기의 통일에 관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